안녕하세요, 박예화 마스터입니다. 짜잔!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르네셀 11종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는 기초가 11종이라는 게 매력이 있어요. 그리고 11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클렌징 라인, 그리고 재생 라인, 보호 라인 이렇게 3스텝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저희가 관리를 받으러 다니게 되면 보통 어떻게 하나요? 먼저 클렌징을 먼저 해주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클렌징을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채워주는 거에 집중을 할 때가 많아요. 영양이라던가 좋은 크림, 좋은 아이크림 이렇게 제품을 이렇게 고르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게 되면 깨끗하게 청소되지 않은 방에 이쁜 가구를 들여놓는 거랑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클렌징. 그래서 클렌징부터 잘 되게 되면 무조건 좋은 피부를 가질 수 있다. 이게 제 고집입니다. 자, 제가 먼저 소개해 드릴 건데요. 클렌징을 할 때 저희가 집에서 주부들은 다 아실 거예요. 프라이팬을 우리가 매일 설거지를 하잖아요. 닦는데도 한 달 정도 지나고 보면 거기에 이제 묵은 때가 껴있죠. 네, 이상하죠? 근데 저희 피부도 똑같아요. 매일 세안제로 세안을 해주시지만 시간이 지나보다 보게 되면 묵은 각질들이 쌓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피부가 칙칙해지고 화장품 흡수가 잘 안 되고 메이크업 해도 자꾸 들뜨고 이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클렌징,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각질 제거해 주는 거, 그리고 비워주면 바로 그 공간에 영양을 채워주시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저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거의 매일 화장품을 써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 써주는 세안제를 저희가 고르실 때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저자극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극이 되게 되면 피부가 빨개지고, 빨개진 상태에서 저희가 알코올이 들어간 제품이나 성분들을 사용하다 보게 되면 거기가 따갑고 아프고 아리고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제품을 선정하실 때, 제품을 고르실 때는 무조건 저자극인 거 세안제를 골라주셔야 됩니다. 자, 저희 세안제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캡으로 되어 있는데 안에를 보시면 가루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가루 타입이 제일 좋은 장점은 뭐냐면 이 제품이 끝까지 사용할 때까지 최상의 컨디션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효소 파우더다 보니까 저자극이고, 저자극이고, 이걸 우리가 물이 닿지만 않고 캡을 잘 닫아 놓기만 하시면 마지막 한 톨 쓸 때까지 제일 최상의 컨디션인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보통 폼 타입인 클렌저를 많이 쓰잖아요. 그러다 보면 사용하다 보게 되면 맨 마지막에 물이 많이 흥건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게 되면 성분 파괴가 일어나서 끄트머리에 쓰는 제품들은 잘 안 지워지거나 우리가 원하는 효과를 달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식 효소 파우더가 요즘 많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할 때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이게 물을 만났을 때 세정력을 발행하는 거기 때문에 덜었을 때 손을 무조건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손을 먼저 깨끗하게 씻고 나서 적당량을 덜어서 비비는데 알갱이가 있잖아요. 미온수를 만나면 여기 부드럽게 녹아요. 그러면 손바닥에서 다 녹인 상태에서 마른 얼굴에 살살 비벼야 되는데 이때 이렇게 대패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게 되면 광대가 튀어나왔죠. 이런 부분이 빨갛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올바른 세안 습관을 갖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피부가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제품을 선택을 하셨더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사용하는 습관들을 바꿔주시지 않으면 꿀피부가 될 수 없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하시고 나서 또 잘 관찰해 보게 되면 대부분 사람들은 세안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말은 그렇게 하지만 진짜 세안을 못 하세요. 그래서 저는 저희 이제 제품을 전달하시는 분들한테 꼭 화장실까지 쫓아가서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지켜보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면 대개 손을 안 씻거나 아까처럼 물을 얼굴에 묻힌 상태에서, 그러다 보니까 피지가 또 손바닥에 묻어서 또 더러운 상태에서 파우더를 덜어서 이렇게 비비다 보게 되면 또 손을 씻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얼굴은 언제 씻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꼭 화장실에 가서 씻는 법을 제대로 안내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비벼가지고 거품이 있는 상태에서 그때 또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물을 이렇게 덜어서
손을 털어요. 그러고 나서 또 비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물을, 연예인 세안법이라고 하죠. 물을 이렇게 담아서, 손에 담아서 어푸어푸 해주시는 거예요. 한 30회 정도. 그렇게 구석구석 닦아주시면 자극을 최소화한 상태로 클렌징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일주일에 한 번, 아까 후라이팬 원리 말씀드렸죠. 일주일에 한 번은 무조건 저자극 각질 제거제를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묵은 때라 그러죠. 묵은 각질을 걸러내야 영양 성분들이 다 죽은 세포한테 영양을 공급해 주는 게 아니라 안에서 활성하게 움직여줘야 되는 신생 세포들한테 공급이 되기 때문에 각질 제거는 필수예요. 나는 피부가 얇아서 각질 제거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각질이 얇으셔도 그거는 무슨 뜻을 의미하냐면 피지 분비량이 적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간접 재생이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각질 제거를 위해서 정도를 해줘야 피부가 인식을 해요. 나는 지금 각질이 부족한 상태구나. 그럼 피지 분비량을 좀 많이 해줘야 되겠다. 특히 저 같은 건성 피부는 부족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정리를 해주고 영양을 잘 공급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정상 피부가 사용하는 양이고요. 저희가 지성 피부거나 피지 분비량이 우리가 개기름이라 그러죠. 그러신 분들은 일주일에 2회 이상을 해주시면 되고, 나는 좀 얇고 예민하다 이러신 분들은 10일에 한 번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사람마다 얼굴 사이즈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사용량도 다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얼굴에 적당량 골고루 펴 발라주신 다음에 눈가하고 입가는 예민한 부위이기 때문에 피해 주시고요. 발라놓고 5분에서 10분 정도. 그러면 어떤 사람은 많이 발랐으면 조금 더 있어야 되겠죠. 너무 적게 바르면 빨리 마르겠죠. 그거를 감안을 하셔서 평균 5분에서 10분 정도 발라놓고 계시면 됩니다. 발라놓고 한참 지나게 되면 이렇게 문질러 봤었을 때 고무지게처럼 돌돌돌돌 말려서 일어나요. 그때가 제일 적당한 상황인데 우리 여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주방 일을 하거나 뭐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막 이러다 보게 되면 10분, 20분이 금방 지나가 버려요. 그러다 보면 아예 마른 상황이 오거든요. 그렇게 빼쩍 말라버렸었을 때는 조금 더 덜어서 살짝 더 얹어 놓으신 다음에 롤링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토너를 뿌려서 촉촉하게 적신 상태에서 해주셔야지 피부에 자극이 안 가요. 제일 중요한 거 다시 말씀드리지만 피부에는 자극을 안 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토너를 뿌려서 살살 문질러가지고 한 번씩만 해주시면 돼요. 특히 여기가 좀 홍조가 있거나 빨간 분들은 한 번만 이렇게 터치를 해줘도 금방 빨개지거든요. 그러면 피부가 신호를 준 거예요, 사실. 나 지금 이거 예민한데? 그만 밀어주세요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스톱. 왜냐면 얘한테는 셀룰로스라는 성분이 있어서 우리가 굳이 이렇게 빡빡 밀어내지 않아도 알아서 똑똑하게 노화된 각질을 녹여내는 역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발라놓고 살살 한 번만 해주시고 물로 헹궈도 충분합니다. 근데 우리가 시중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은 스크럽제들이 많으세요. 스크럽, 모래알 같은 거. 그 제품을 짜게 되면 피부에 발라놓고 나서 그걸로 이제 위에 있는 노화 피부를 밀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극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제품들을 선택하셨을 때는 피부가 예민하거나 홍조가 있으신 분들은 절대 사용하시면 피부가 점점 더 얇아지시고 빨개지시고 문제의 근원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똑똑한 노화된 각질 성분들만 케어를 해주는 각질 제거를 선택을 해주셔야 되고요. 각질 제거가 끝났어요. 그러면 꼭 바늘 가는데 실 따라가잖아요. 영양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양팩을 똑같이 세안을 하신 다음에 토너를 뿌려주시고 거기에다가 2차 팩을 발라주시면 돼요. 이때는 10분에서 15분 정도 두셨다가 헹궈내시면 되고요. 저희가 간절기나 이럴 때 피부가 많이 예민해지잖아요. 그럴 때는 리커버리를 한번 얼굴에 발라주신 다음에 이제 영양팩을 덮어주시고 살짝 마사지 한 다음에 hen궈내시면 훨씬 더 촉촉한 피부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일제 할 때마다 해주셔도 되고요. 저처럼 건성이거나 이제 요러신 분들은 노화 피부이신 분들은 매일 사용해도 돼요. 매일 한 2, 3년 쓰신 분들은 진짜 피부가 깐 달걀만큼 맨질맨질하고 이제 광택이 좋아요. 그래서 보습, 진정, 미백을 한꺼번에 잡아주는 영양크림인데도 불구하고 매일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영양 제품들은 많이 사용하다 보게 되면 오히려 과다한 상황이 생겨서 피부에 트러블이나 이런 것들을 유발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얘는 그런
성분들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젤을 쓰시는 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건성 피부나 노화 피부들은 매일 사용해 주셔도 되고요. 우리가 타사 제품도 저도 오래 해서 알지만 바르고 나서 영양패 바르고 나서 기초 제품들을 바르게 되면 흡수가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입자가 큰 성분들이 다 막혀져 있기 때문에 잘 안 들어가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얘는 아침에 바르셔도, 아침에 해도 되는 팩이에요. 아침에 하셔도 뒤에 제품들이 그대로 다 흡수가 돼요. 그래서 사용해보시면 알아요. 이거는 제가 100번 말하기보다 한 번 써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가 클렌징이 끝이 났고요.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를 해준 다음에는 피부에 부족한 영양 성분들을 공급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릴 게 세럼이 3가지가 있어요. 세럼이 3가지가 있다 보니까 자꾸 손님들이 그 중에 제일 좋은 게 뭐예요? 꼭 필요한 게 뭐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다 필요합니다. 이건 꼭 마치 우리가 식습관이 골고루 형성되었을 때 건강한 신체를 가질 수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피부도 마찬가지 원리로 적용이 되는데 저희가 야채 먹어야 되죠. 과일 먹어야 되죠. 탄수화물 먹어야 되죠. 단백질 먹어야 되죠. 고기 안 먹어도 되나요? 고기 먹어야죠. 칼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영양소가 골고루 섭취가 됐었을 때 신체가 건강한 것처럼 화장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편식 안 하고 골고루 섭취가 됐었을 때 피부의 최상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순서가 뭐냐면 세안하고 3초 내에 무조건 토너를 뿌려주시는 겁니다. 이것도 또 주부들 얘기예요. 세안하고 나와서 애들 보내고 막 정신없이 바삐 돌아치다 보게 되면 꼭 한 30분, 1시간 동안 피부를 방치했다가 다 보내놓고 나서 그때야 화장대에 앉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제품씩 바르는데 그 사이에 먼지 낄 거 다 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똑같이 들어가는 시간 5분이면 끝나거든요. 세안을 하고 나서 바로 토너 3초 내에 뿌려주시고 나오셔서 화장대에서 앉아서 이거를 바르시게 되면 진짜 제가 해봤거든요. 4분 몇 초밖에 안 걸려요. 그래서 아침에 4분 몇 초, 저녁에 3분 정도 선비비를 안 바르기 때문에 3분 정도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하루에 오로지 자기한테 투자하는 시간을 10분 정도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따로 시술을 안 받고도 피부만큼은 깨끗하게 평생 갖고 갈 수 있다고 제가 확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너를 뿌려주시고 나서 제일 먼저 발라주셔야 될 게 피부의 주요 구성 물질은 70% 이상이 수분이에요. 27% 정도가 단백질, 3% 정도가 기타 유기질인데 이 70%의 수분을 어떻게 채워주냐? 수분이라는 거는 지금 현재 유행하고 있는 성분 중에서 제일 좋은 거는 히알루론산이에요. 그럼 히알루론산은 입자가 좀 굵은 일반용 히알루론산이 있고 입자가 아주 작게 쪼개져 있는 일요용 히알루론산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맞는 몰광 주사 같은 경우는 일요용 히알루론산인 거죠. 그래서 얘는 바르는 히알루론산. 요 한 병을 어떻게 저희 회사 제품이 좋다는 걸 입증할 수 있냐면 얘를 발라보면 알아요. 저희가 보통 이런 수분 세럼이나 세럼 같은 거를 앉아서 바르게 되면 내가 내 피부가 빨리 진정을 얻고 싶어서 많이 발라주고 싶어. 근데 밥이랑 똑같거든요. 내가 위가 요만하면 아무리 많이 먹으려고 해도 못 먹잖아요. 그거랑 똑같은데 건성 피부나 이런 노화 피부들은 내가 원하는 만큼 다 바르고 싶은데 화장품이 흡수가 안 될 때가 많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상태가 되었다 그럴 때는 히알 한 병을 저는 테스트를 자주 하거든요. 3, 40분이면 이 한 병이 다 들어가요. 그거는 침투력 기술이거든요. 사실 좋은 화장품이라는 거는 얼마나 좋은 성분을 많이 넣느냐보다 얼마나 유효한 성분이 얼마나 피부 깊숙이 전달이 되느냐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 병으로 꼭 한번 실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얘는 일반용 히알루론산이 피부 겉에서 보습을 해주고 일요용 히알루론산이 피부 속까지 전달이 되어서 피부 속부터 채워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분이 채워졌다 이러면 그 다음 미백입니다. 그래서 미백은 기미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여드름 있으신 분들, 항용, 항염, 염증이잖아요. 그 염증에 좋은 성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비타민C는 항산화에 제일 유효한 성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늙고 싶지 않다고 하면 무조건 써줘야 되겠죠.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다음에 고객님들한테 고르라 그러면 못 골라요. 왜냐면 20대 이상부터 되게 되면 수분도 필요하죠. 미백도 필요하죠. 항산화도 필요하죠. 항노화도 필요하죠. 재생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아서 주머니 사정에 맞게 고르실 수는 있지만 피부를 위한다면 무조건 다 써주셔야 된다는 거를 고집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재생 세럼인데요. 저희 집에는
후시딘이나 마데카솔 이런 성분이 없어요. 이런 제품이 없어요. 제가 이 화장품을 선택하고 나서부터는 지금 9년 됐는데 한 번도 그런 약국에서 그런 걸 사본 적이 없어요. 이게 만병통치약이라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상처나 이렇게 긁히고 해서 날 때가 많잖아요. 특히 집에 애들이 있으신 분들은 상처 날 일이 많은데 그렇게 긁히고 피나고 이럴 때 살짝 발라주시게 되면 얘가 식물성 오일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피가 이렇게 몽골몽골 맺히면서 먹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그 흉터 자리가 자주 발라주시게 되면 이제 흉이 안 지고 잘 아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디가 됐든 잘 바르거든요. 저희 딸이 약간 요거 가을 들어서게 되면 입술이 껍질이 많이 벗겨져요. 그럴 때 저는 요거를 이렇게 입술에 발라놓고 이제 영양팩을 바르게 되면 금방 씻고 나면 바로 티가 나요. 그래서 요거는 재생에 좋은 제품이라는 거를 알려드릴게요. 그러고 나서 더 좋은 게 뭐냐면 보통 우리가 수화 제품, 유화 제품이라고 하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 기름에 잘 녹는 제품, 물에 잘 녹는 제품. 그래서 우리가 제품을 바르고 나면 이제 손을 씻잖아요. 끈적거려가지고 손을 닦을 때 보게 되면 물에 잘 안 녹아서 잘 안 지워질 때가 많아요. 근데 저희 제품들은 비비까지 바르셔도 손을 씻으면 깨끗이 지워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수화 능력이 강하다는 거예요. 물에 녹는 성분들로 구성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인체에 해로운 성분들보다 천연에 가까운 제품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수유할 때 보통 우리 임신을 하거나 모유수유를 해야 될 때 제품에 대해서 까다롭게 선택을 하잖아요. 그때 저는 이 제품을 만나서 지금 9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 9년 전 피부보다 애 둘 난 지금이 훨씬 피부 상태가 더 좋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선택해서 사용하시다 보게 되면 아마 그 매력을 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재생 성분은 펩타이드 크림이에요. 저희가 소개를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요. 펩타이드 크림 하고 소개를 해드리면 아이크림이 따로 없나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는 아이크림이 따로 없습니다. 자, 저희가 아이크림을 쓰든 넥크림을 쓰든 이런 크림들을 선택하는 이유는 주름 때문에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주름, 리프팅. 그래서 얼굴 전체를 봤었을 때 피부는 한 장이거든요. 피부는 한 장이기 때문에 다 연결되어 있어요. 제가 엄마 모시고 강남 쪽에 가가지고 저희가 유전이에요. 눈가 주름이 많아가지고 수술을 좀 받고 싶다 해서 상담을 갔어요. 아무리 말려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나이 드시면 서운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모시고 갔었는데 엄마 생각은 집에서 거울 볼 때만 자꾸 이래요. 이걸 이렇게 당겨가지고 여기 이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여기를 잡아맸으면 좋겠다.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모시고 갔더니 거기서 어딜 째라고 했냐면 여기를 째서 이렇게 매면 되는 겁니다. 잡아매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엄마가 무서워진 거예요. 그래서 보톡스 주사 한 대만 맞고 집에 다시 왔거든요. 그래서 수술을 못했어요. 근데 결론은 피부는 한 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겉에가 다른 데가 좋아지게 되면 여긴 자연스럽게 좋아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어딘가를 공략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아이크림 같은 경우 저도 이제 9년 동안 안 썼겠죠. 아이크림 같은 경우에는 눈가 주름 때문에 사용하고 용량도 작고 펩타이드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격도 비싸요. 근데 저희가 따로 그렇게 생산을 안 하는 이유는 얘가 주름에 좋은 펩타이드 성분들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얼마나 좋은 걸 많이 넣었어요 해도 사용하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시간에 따라서 효과를 보는 게 제일 좋잖아요. 내가 써서 한 달, 2달, 3개월이 지났는데 내가 고민했던 그런 피부 문제들이 개선이 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사용을 해보시기를 권장할게요. 저희가 목도 주름 때문에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 하나로 넥크림, 아이크림, 페이스크림을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주름이 있는 다른 부위에도 쓰시더라고요. 그거는 따로 말씀을 안 드릴게요. 알아서 주름이 있는 곳에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성분들을 피부 속에 다 집어넣었어요. 그럼 이제는 뭐 해야 돼요?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유해한 성분들이 달아나지 않게. 그리고 요즘 미세먼지 같은 것들이 엄청 나잖아요. 황사도 그렇고. 그래서 밖에 유해한 물질, 우리 피부를 해롭게 하는 물질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들. 그래서 보호 라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수분 보호막 크림. 자, 이렇게 보게 되면 또 저희가 없는 게 있어요. 로션이 따로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스킨 케어 제품들을 사용할 때 보면 기초 2종 주세요 하면 스킨 로션, 기초 3종 주세요 하면 스킨 로션 크림, 4종이면
스킨, 로션, 크림, 세럼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기초 5종 하게 되면 스킨, 로션, 아이크림, 영양크림, 에센스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세월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 가게 되면 여드름용 주세요, 건성용 주세요, 뭐 지성용 주세요, 아니면 민감성용 주세요 하고 나서 거기서 추천하는 대로 제품을 받아오는데 실질적으로 집에 가서 일정 기간을 사용하다 보게 되면 효과를 못 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식을 먼저 바꾸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들이 똑똑해지지 않으면 똑똑한 제품을 선택할 수가 없고요. 좋은 피부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로션이 따로 없어요. 근데 로션 달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얘를 소개해드리기는 하는데 얘는 스킨 로션의 개념이 아니고 그래서 똑같이 안 생겼잖아요. 저희가 보통 로드샵 같은 데 가게 되면 어떻게 진열되어 있어요? 스킨이랑 똑같이 생긴 병에 하나는 물이고 하나는 로션 타입으로 이렇게 판매를 하잖아요. 잘 보시면 이렇게 뒤에 한국은 참 좋은 게 전 성분 표기하게 단상자에 다 표기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거기에 많이 들어간 성분부터 이름이 쫙 들어가 있는데 거의 비슷해요. 무슨 말이에요? 같은 성분인 제품을 두 번 바르는 거예요. 하나는 물로 바르고 하나는 로션으로 바르고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 생각에 맡기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얘랑 성분이 완전 달라요. 앞에 재생 라인을 발라준 다음에 수분 보호막 크림을 해줘서 코팅을 시킨다는 게 아니에요. 안에 유해한 성분이 달아나지 않게 그리고 미세먼지나 이런 유해 물질로부터 보호를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게 되면 저희가 태어났었을 때 뭐 여드름을 갖고 태어나거나 기민을 갖고 태어나거나 민감을 갖고 태어나거나 이런 애들은 없죠. 그 대부분 실핏줄이 보일 정도로 얇은 피부에 수분이 꽉 찬, 영양이 꽉 찬 상태로 태어나잖아요. 그런 애기들은 뭐가 필요할까요? 얇기 때문에 보호가 필요하죠. 그러면 리뉴얼 크림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제품은 온 가족 사용 제품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엄마도 쓸 수 있고 저도 쓸 수 있고 우리 딸도 쓸 수 있고 우리 남편도 쓸 수 있고 우리 아들도 쓸 수 있는 대신 사용하는 양과 방법하고 사용하는 제품의 가지수만 차이를 두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피부 구조는 다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똑같은 일란성 쌍둥이가 있어요. 그러면 유전자가 똑같이 태어났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쌍둥이 두 명이 있는데 한 20대 때 헤어졌어요. 한 명은 도시로 가고 한 명은 시골로 갔어요. 그럼 한 50쯤에 만났었을 때 둘의 피부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네, 다르겠죠, 물론. 근데 저희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에이, 너는 타고났잖아. 넌 피부가 타고나게 좋잖아. 뭐, 피부는 유전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유전일까요? 후천일까요? 저는 후천의 80%를 차지한다고 봅니다. 유전은 20%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20대에 내가 갖고 태어난 것들을 이제 상실하는 그 시기가 왔었을 때부터는 후천적인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각인시켜 드리고요. 그래서 스킨, 로션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얘는 수분 보호막 크림이다. 6개월 이상의 아이들부터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은 뭐예요? 자외선 크림. 자외선을 차단하는 선크림을 또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외선 차단제 자체가 피부를 보호를 해주거나 뭐 피부에 보습을 주거나 좋은 성분이 들어있거나 이건 아니에요. 저희 피부를 해코지하는 나쁜 애가 누구예요? 자외선인 거예요. 노화의 주범인 거죠.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혹은 뭐 개였거나 상관없이 날씨 좋은 날만 선크림 바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직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제부터 바뀌시면 돼요. 비 오는 날도 발라야 돼요. 자외선이라는 거는 눈에 반사됐었을 때 실명할 정도로 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변가나 이런 데 놀러 갔었을 때 돌이 있잖아요. 그러면 돌에서 흡수를 해가지고 반사하는 게 더 강합니다. 그리고 햇볕이 이렇게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집에 남아있는 애들도 강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야간 일만 하는데 왜 기미가 생길까요? 그런 분들도 있죠. 그래서 저희가 자외선 차단이라는 거는 무조건 해주셔야 되는데 피부를 보호하려고 해주는 거지 나쁜 자외선을 차단해 주려고 하는 거지 얘 자체가 우리한테 영향을 주거나 수분을 공급해 주는 건 아니다라고 알면 돼요. 그래서 사막에 가면 하나만 딱 갖고 갈 수 있다 그러면 뭘 갖고 가야 될까요? 저는 어김없이 선크림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일단은 보호부터 방어부터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는 꼭꼭꼭 사용해 주셔야 되는 필수품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애기들은 자외선 차단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리뉴얼 크림 발라주시고 선크림 발라주시면 끝납니다. 그리고 저같이 이제 건성 피부들은 피부 장벽이 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추위를 많이 타게 되면 옷을 많이 입어야 되잖아요. 같은 맥락인 거예요. 피부에 한 벌 더 입혀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실생활을 할 때 지금 보통 어때요? 날씨가 더워지게 되면 밖에 나가면 더워요. 후끈후끈해요. 그러면 실내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막 갑자기 춥죠? 그러면 사과를 하나 생각을 해보세요. 가만히 실온에 냅뒀을 때 오래 보관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먹으려고 했는데 안 먹게 됐어. 냉장고에 넣어놨어요. 그러다가 먹고 싶어서 또 꺼내놨어요. 그러다가 또 못 먹어서 또 다시 넣어놨어요. 그래서 냉장고에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가 뺐다 하는 애가 빨리 노화가 와서 주글주글해질까요? 사과도 똑같았거든요. 가만히 냅두면 오히려 더 오래 가요. 근데 얘를 계속 넣었다 뺐다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주글주글해져요. 그거랑 똑같이 우리 피부도 계속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좀 있으면 나가면 따뜻해졌다가 들어오면 추워졌다가 그래서 수축됐다 팽창됐다를 반복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에서 조금 보호를 해줄 수 있는 방법, 우리가 가디건 같은 거 걸치잖아요. 그런 똑같아요. 그래서 언제든 이제 비비를 이렇게 덧발라 주셔서 내 피부를 이제 뭐 히터 바람이나 뭐 아니면 선풍기 바람이나 이런 걸로부터 보호를 해주는 역할을 해주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점심 먹고 나서 뭐 이렇게 쿠션 같은 걸 많이 바르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뭐 화장이 번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럴 때 조금 난처한 상황이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저는 이 제품을 만나고 나서 쿠션 같은 걸 써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비비를 아무 때나 덧바르는데 얘가 타사 비비보다 단점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커버가 안 돼요. 근데 그 커버가 안 되는 이유를 또 말씀드릴게요. 얘가 똑같이 타사 비비랑 만약에 이렇게 비교를 한다고 하게 되면 타사의 비비나 이런 메이크업 제품들은 보통은 커버력이 들어가는 성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산화철이나 이런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보습 성분이 조금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저희는 거꾸로예요. 보습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커버하는 성분이 적게 들어가 있어요. 커버하는 건 수분을 땡기기 때문에 우리 피부에 좋은 성분은 아니죠. 근데 우리 피부의 단점을 커버하려고 존재하는 성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거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커버력은 좀 떨어지지만 피부 원체가 점점 좋아지고 깨끗해지다 보게 되면 사실 커버할 것도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커버가 좀 약하지만 대신 피부를 늘 촉촉하게, 그래서 오후가 됐든 저녁이 됐든 언제 됐든 상관없이 덧발라 주시게 되면 피부를 그 상태 그대로 또 광나게 보호를 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21호, 23호 이렇게 나뉘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피부에 밀착되게 되면 그 사람 피부의 본연의 색상을 이제 표현을 하게 돼요. 커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나 다 자연스럽게 자기 피부를 연출할 수 있는 비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가 기초 11종이고요. 기초 11종을 다 써주셨을 때 저희 피부는 건강한 피부, 점점 더 젊어지는 동안 피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요해하셨다면 오늘부터 당장 바꾸시고요. 저희가 비싼지 안 비싼지는 각자 주머니 사정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세상에서 제일 비싼 건 제 얼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뭐 80년 사용할지 100년 사용할지 모르잖아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몇 살이 됐건 앞으로 사용할 날이 더 길기 때문에 빨리 좋은 제품을 선택을 하셔서 여러분들 피부를 위한 관리가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